그냥 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그냥 산다. 즉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 그러면 또 행복은 뭐냐? 여기서 보면은 그냥이라는 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하고 오늘 살아있으면 돼요. 그러면 삼시세끼 밥 먹고 잠 잘 자고 끝. 그러면 됐잖아요. 그게 그냥 사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사는 거는 살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과 먹기 위해서 사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인생은.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행복이라는 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복은 내 마음이 요 마음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5개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5개의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건 외부 정보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내가 느껴지는 거를 우리는 5개 감각기관에서는 기분이거든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내 마음에서 자각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좋은 걸로 자각을 하는 거예요. 5개 감각기관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잠자평을 그런 식으로 내리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요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만 존재합니다. 타인에게 내 행복은 타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나에게만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타인이 나한테 이걸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나한테 갖다 줄 거라 생각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나한테 행복을 갖다 줄 거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들이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있고 없고 배우자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거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근데 자꾸 타인을 연결을 해요. 타인 또는 다른 것, 물질에 관련되는 걸로 연결을 합니다. 하다못해 동물에게도 연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에 의존을 하게 되고 외부적인 것에 내 행복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행복의 감정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상처 또는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음이 행복을 느끼게끔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그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타인. 타인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타인은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아이들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다 타인이거든요. 혈연관계, 인간관계로 묶여있지만 타인의 결국은 내가 아니에요. 거기랑 일단 잠시지만 좀 단절을 해놓고 내 마음에서 행복을 느껴가는 과정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타인과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게 치료 과정이에요. 치료 과정은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완성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행복의 감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번 만들어지면 만드는 방법이 일단 나한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타인 누구와 연결이 되더라도 내가 흔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살아.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서 행복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이.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왠지 여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갑니까? 여기 타인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한 사람은 타인하고만 연결하려고 해요. 나 따위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이 뭘 느끼냐면 계속 고통을 가져가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항상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없으면 그냥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뭔가 고통이 느껴져?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빨리 행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타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목표가 뭐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거는 아이들 데려다 놓고요. 꼬맹이들 데려다 놓고 앉아가지고 인간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는 그냥 살아있는 거,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사는 거 하나가 있고,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받으며 사는 게 하나가 있고, 셋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니네 뭐 선택할래? 그러면 애들조차도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꼬맹이들도 행복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과연 누가 살아줘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아요? 그래서 타인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내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 알았어. 막연하게 행복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행복해야지. 물론 치료 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방법까지 다 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긴 100번 답을 찾아도 고통 그 자체예요. 점점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사람과 인간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혼자 사는 거니까 타인과 연결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살면서 그냥 고통도 없어. 타인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행복해지냐? 근데 마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의존됩니까? 감각기관에 의존돼서 결국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오로지 감각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먹으면 죽고 요거 먹으면 살고, 그럼 먹는 것만 제대로 잘 먹고 늘 존재하고 있으면 뿌듯해요. 그걸로 끝. 즉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에,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거에 목표를 두게 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런데 인간으로 산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거든요. 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두 사람이 될지 아니면 여러 명 가족관계가 될지 또는 내 부모 자식 간에 관련되는 관계가 될지 어떤 인간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을 가져가야 행복해질 것이냐를 놓고 보면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행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아실현이라고 그랬죠. 자아실현이라고 처음 들어본 사람들처럼 저 얘기 무슨 얘기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처음 들어봤으면 영상 처음부터 봐요 좀. 그러면 자아실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이 과연 뭐냐? 사람과 상관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생각이거든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현실에서 실현해가는 거, 그게 행복추구라고 그랬어요. 이 자아실현이 행복추구거든요. 바로 뭐냐면 이 자아실현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건데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데 자꾸 여기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타인을 연결을 시켜요. 나를. 사실은 내 안에 내 건데. 자,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자아실현을 갑니다. 그러면 자아실현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 의미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치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어. 다 알고 계시네. 자, 그러면 이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자아실현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또 할게요. 가치 추구는 알겠는데 일하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그 다음 의미는, 사람 이렇게 해서 가족을 만들면 될 것 같아.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이 뜻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가 되냐면 결국은 의미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의미는
인간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함께 내가 행복을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그리고 가치는 뭡니까? 인간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와 연결이 되냐면 물질과의 관계, 즉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가치. 여기 가치 추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관계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 참 특이한 게 저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1, 2, 3을 꼭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런데 전문가마다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 역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적 가치가 우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마다 가면서 중요성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할 때 이게 나름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저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 중에서 제 기준이에요. 그냥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 추구를 해나가려면 요거를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가치 추구를 할 때 가장 핵심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일은 왜 필요하느냐? 바로 자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일은. 아니 뭔지 모르지만 일을 해야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를 하든 관계적 가치를 추구하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든 일이라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 자,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이걸 알아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이 익숙해져 있냐면 이 관계를 충분히 알겠는데 요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은 정확하게 알아요. 뭐뭐를 해야 되는 방법. 자, 근데 인간관계가 내 행복에 맞도록 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내 행복에 맞는 인간관계 방법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내 기억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기억과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방법은 인간관계의 방법은 무한대예요. 자, 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뭐 몇 가지 방법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 자, 이거대로 하면 행복해집니까? 이상하게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합니까? 무한대 중에 10가지예요. 근데 나한테 맞는 거는 또 몇 가지냐? 몰라요. 과연 나한테 맞는 게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나한테 과연 맞을 확률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몇 가지 방법, 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방법론에 관련되는 게 이 방법론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 관련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나빠진다. 요런 인간관계는 피해라. 그거는 무한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맞을 확률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을 확률은 없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70억 명이 우리 인구가 70억 명이다 그러면 70억 중에 1? 아니에요. 왜냐하면 70억 중에 또 가지수가 또 무지하게 각 개인마다 가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곱하기 하고 그 중에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맞을 확률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방법에 관련되는 걸 지금까지 찾아왔거든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방법, 경제적으로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되느냐, 명예를 갖느냐, 뭐 하느냐, 이 관련되는 거, 이거에 관련되는 방법,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방법, 이 방법에 온통 계속, 이 일도 마찬가지 이 방법에 계속 갑니다. 그게 맞을 확률은 없다니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찾을 거냐? 여러분들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걸 찾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래서 여기에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원리, 일을 하는 원리. 일을 하는 원리. 한마디로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는 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습관으로 딱 만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굉장히,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성심리 포럼 때 하느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인간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다 좋아.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뭐가 또 하나가 존재하고 있냐면 성마음이 또 하나가 존재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성, 이놈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 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들도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인이 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로 머물러 있질 않아요. 20살 넘어서 성인이 되게 되면 성인이 된다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뭐를 추구합니까?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심리가 발달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발달되어야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내 나름대로 자아를 실현해 갈 수가 있는, 즉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방법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이렇게 하는 방법, 뭐 피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거 몇 가지나 될까요? 이거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맞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맞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것도 맞아. 근데 나한테 맞을 확률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이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맞을 확률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드는 계속 이 방법만 얘기를 합니다. 뭐뭐 하는 방법.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요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뭐도 해봐라. 여러분들한테 맞을 확률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거의. 자, 그러면 이 관련되는 건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성이 작용되는 기본적인 뭐를? 원리를 가지고서 내한테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나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왜 성인이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나도 틀림없이 지식과 정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리를 가지고서 나에게 맞는 어디에 인간관계를 가져가면서 일을 해가면서 이 성도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할로서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이 방법만 찾아요. 방법.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성이 좋아질까? 기타 등등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정보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이미. 그런데 이거를 왜 못하느냐? 이 원리에 관련되는 게 어디에? 나에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누구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한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속 지식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꾸 타인의 거를 계속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인의 것을.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것도 타인의 것을 정보를 공부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과 관련되어 있는 즉 가치 추구에 관련되어 있는 이쪽에 대한 내용들도 방법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합니다. 해도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인간관계 맺는 방법 이 무한대 다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내 거를 골라야 돼요. 그 중에서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돼요. 내 거를 골라야 돼요. 근데 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면 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교육을 보게 되면 이 원리, 마음에 관련되는 원리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맨 뒤에 19장과 20장을 일에다 할애를 했느냐? 바로 이 가치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에다 할애한 이유는. 그런데 거기에는 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성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자그마치 4개 장에 걸쳐가지고 그 원리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원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원리를 가지고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 또 내가 했던 거 이런 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왔던 게
맞구나 틀려 스스로들이 알아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내가 맞구나 라고 느끼는 적이 거의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가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취사 선택을 내가 스스로가 해요. 누가? 습관이. 내 마음에는 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서 나에게 맞도록 취사 선택을 내 스스로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관련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리를 내 걸로 만들어놓으면 성에 관련되는 원리는 마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마음에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취사 선택을 내가 알아서 해요. 그거는 즐긴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피해야 돼 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와 연결을 하냐면 내 행복에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근데 그거를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가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행복을 가지고 가지만 타인과 연결을 했을 때 자아실현할 때 타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는 길로 내가 이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하면 되는 거고 니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식으로 가요. 그게 왜 그러냐? 방법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해야 될 성도 똑같아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그 방법에 관련되는 걸 자꾸 선택을 강요를 하게 되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가 내 습관으로 탁 만들어지게 되면 특히 성마음에 움직이는 성심리에서 작용되고 있는 이 성마음의 성습관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하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가 취사 선택을 해요. 좋은 거 나쁜 거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마음에서 느끼는 행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일에 관련되는 요 원리, 요거는 마음 이론에야 마음 원리고요. 그 다음에 성에 관련돼서 살아가는 이 원리는 성마음에 관련된 바로 이 성마음 이론과 연결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병행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인간관계와 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할애를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할애를 가장 많이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심리 포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을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을 원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게 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는 일반의 마음의 습관, 또 하나는 성의 습관. 근데 대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방법론과 연결되다 보니까 선생님 옛날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거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래요.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 생각에서 이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누구에서 판단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판단 기준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내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판단 기준을 내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확신하다 보니까 습관이라는 개념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성심리 포럼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발해도 상관없어요. 전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계속 남겨둘 거예요. 제가 하는 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심리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자꾸 방법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거 엉망이에요. 그래서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성심리 포럼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공개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이 거의 뭡니까? 비판이에요. 인신공격 수준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방법이지 원리가 아니에요. 왜? 그게 그걸로 확신하고 살아가거든요. 너무 위험한 그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를 어떻게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아니지만 저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을박론하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되는 거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행복에 완전 저해되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고통받았으면 내일은 내가 고통받아요. 서로 고통 주고 뭐 안 주고 서로 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란 사람들이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그래서 성심리 포럼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방법론이 아니고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와 일에 관련되는 이 부분은 심리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 이론으로 가지고서 응용하는 방법을 계속 이 원리를 계속 알려드리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하다고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포럼에 참여를 해서 직접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본인 거가 돼요. 그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